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평가원 유형 분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 1번 여러 가지 운동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나다는 각각 뜀트를 넘는 사람, 그네를 타는 아이, 직선 레일에서 속력이 느려지는 기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고 있대요. 자, 기억번 가에서 사람의 운동 방향은 뭐라 했어요? 속도 반향이라 했었죠. 그래서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초 바뀌고 있죠. 그래서 변한다. 정답이죠. 그다음 니은번 아이 등속도 운동 뭐야? 앞으로 쭉 가는 거죠. 틀렸죠. 그다음 디귿번 다에서 기차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뭐예요? 속도가 감소한대, 느려진대. 서로 반대죠. 그래서 틀렸죠. 반대죠. 서로 반대. 낚이면 안 돼요. 다음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실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어놨대.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얘는 속도가 점점 뭐하고 있어요? 구간 1에서는 느려지고 있고 구간 2에서는 원운동을 하고 있고 구간 3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 여기서는 원운동, 그다음에 여기서는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기억번. 자, I에서 물체의 속력은 변하냐? 변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그다음 니은번 구간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의 방향은 구심 방향이고 물체 운동 방향과 같다? 아니죠. 얼마요? 수직이죠. 수직. 그래서 틀렸죠. 땡. 그다음 디귿번 구간 3에서 물체 운동 방향은 바뀌죠. 네.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유형 2번 그래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빗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A, B, 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요. 자,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AA 대 AB 대 AC를 보게 되면은 걸린 시간이 1분의 1, B는요 2분의 1, C는 3분의 1이니까 요거는 6대 3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분석 끝. 기억번. 자, 가속도 크기는 B가 A의 2배이냐? A가 B의 2배이죠. 서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땡. 그다음 니은번 T0일 때 C의 속력은 얼마냐? 자, T0일 때는 뭐예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3분의 2V0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물체가 출발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C가 A의 몇 배냐? 면적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C가 A의 3배 맞죠. 답 몇 번?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서 직선 경로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직선이 되겠죠. 근데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자, 기억번 가속도 크기가 얼마냐? 자, 기울기를 보면은 2m/s 제곱 맞죠? 그다음 니은번 0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 자, 여기 면적 얼마예요? 면적은 16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그다음 디귿번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같냐? 자,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뭐예요? 속도 방향이죠. 속도 방향. 자, 그래서 운동 방향 밑줄 치고 이게 뭐다? 속도 방향이다. 속도 방향 뭐예요? 플러스고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죠. 자, 그러니까 서로 같다가 아니라 반대. 답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1번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간격 L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던 A하고 B가 빗면을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리고 A가 지금 점 P를 속력 2V로 지날 때 B는 Q를 V로 지난다. 그래서 PQ 사이 거리, 요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뭐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구해봐라. 자, 그럼 이거는 일단 수평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수평면. 자, 그럼 결국엔 A는 T초 후에 B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은 3VT를 만족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빗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빗면에서 X는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등공 4번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왜? 아구가 맞아야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분의 3V죠. 2분의 3V 곱하기 여전히 시간 간격은 T가 되겠죠. 자, 그럼 VT는 3분의 1L이니까 VT는 3분의 1L이니까 요거는 2분의 1L이 돼서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2번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 사실 이거 아까 전에 풀어주긴 했는데 한 번 더 보면은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출발선에서 정지해 있던, 자, 그래서 정지해 있던 A하고 B가 있고 구간 I에서는 가속도 크기가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속도는 오른쪽이 되겠고, 구간 2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A가 0이다. 구간 3에서는 이제 도착선에서 정지를 하니까 가속도가 왼쪽으로 A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A가 출발선에서 L만큼 떨어진 기준선 P를 지난 순간 B가 출발했다. 그러니까 T초 후에 이제 B는
P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T초 후에 P를 이렇게 지나야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뭐를 쓸 거냐? 다중사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변이가속 분해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가속 분해. 자, 그래서 구간 1에 대해서 우리가 변이가속 분해를 써보면은 이제 B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B에 대해서 B가 이동한 거리는 L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처음 속도 정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SG이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2A니까 2SG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2분의 1 GT제곱이 의미인데 지금 요 G가 아니라 2G가 들어가야 되니까 2SG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간 3에 대해서 써보면은 구간 3 요것도 이제 B에 대해서 써보는 거죠. 이제 L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어떤 성질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선 속도 벡터는 뭐예요? SV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B의 처음 속도 벡터.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 벡터. 지금 가속도가 A죠. 마이너스 SG가 될 거예요.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 앞에서 L은 뭐야? ESG가 됐으니까 따라서 SG는 얼마야? 요거 이렇게 넣으면은 SG는 3분의 1 SV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 3분의 2 VB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VB니까 여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A니까 VA는 3분의 1 VB가 되겠죠. 따라서 VA 나누기 VB는 3분의 1 단 몇 번?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때요? 변이가속 분해가 훨씬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자동차 문제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A하고 B가 기운선 P하고 R에서 속력이 각각 V하고 2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후,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동시에 지난 후에 그 다음 기운선 Q를 동시에 지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P에서 Q까지의 이동 거리는 L이고 그 다음에 R에서 Q까지의 B의 이동 거리는 3L이다. 그리고 A하고 B의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가속도 크기하고 방향이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 밑줄 치고 이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A를 0으로 잡아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A를 0으로 잡고서 등속도 운동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누가 더 빨리 와야 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를 0으로 잡아버리면은 A는 P에서 Q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냐? L을 1로 잡고 V를 1로 잡으면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TA는 1이 돼버려요. 근데 B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3이고 속력이 2니까 걸린 시간 TB는요 2분의 3이 돼서 이 B가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약속을 하는데 동시에 오기로 했는데 B가 더 늦게 왔어요. 그럼 더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럼 더 빨리 오려면 바람이 나를 뒤에서 밀어줘야 되겠죠. A는 늦게 와야 되니까 뭔가 사고가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왼쪽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방향을 찾았고요. 이제 메인식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의 가속도가 같을 때는 어떤 식을 세우냐? 가속도가 같을 때는 이때는 무조건 상대 속도를 씁니다. 상대 속도.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시 한번 보다. 가속도가 같을 때는 상대 속도를 쓴다고요. 네, 가속도 다를 때는 상대 속도 안 써요. 같을 때는 상대 속도를 쓰면은 자, AB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변이가속 분해를 써보면은 서로에 대한 상대 속도는 얼마예요? 3V죠. 그리고 T초 후에 충돌을 했다. 라고 하면은 서로가 가까워진 거리는 4L이고 상대 속도는 3V니까 3S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볼 건데 자, A에 대해서 변이가속 분해를 써보면은 얘는 이동한 거리가 L이고요. 속도 벡터가 SV고요. 왜냐면 V이고 T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그다음 가속도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SG가 되겠죠. SG. 자, 그러면 앞서서 L 값은 4분의 3 SV였으니까 SG는요 얼마예요? 4분의 1 SV. 그러면
델타 V 속도 변화량은 2분의 1 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A가 요 Q점에 왔을 때 속도는 2분의 1 V가 되고 B는 요 점에 왔을 때 속력은 2분의 5V가 될 거예요. 아무튼 근데 사실 요게 궁금한 게 아니죠. 그래서 A의 가속도 크기를 봤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등공 3번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거를 A에 대해 써보면은 A 이동거리 L은요 속도 제곱의 변화량 V 제곱에서 4분의 1 V 제곱을 빼버리면은 A는 요거는 얼마예요? 4분의 3이니까 8분의 3 V 제곱 나누기 L이 돼서 답 몇 번이 나와요? 2번이 나오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A가 있대요. 그래서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리고 P에 정지해 있던 이제 자동차 B가 출발을 하겠대. P에서 B가 정지해 있고, 그리고 B는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뭐 A1, 그다음에 Q에서 R까지는 다시 또 등속도 운동을 하겠대. 그다음에 R에서 S는 다시 또 등가속도 운동, 뭐 A2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A와 B는 R을 동시에 지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동시, 그 다음에 S도 동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의 이동거리는 P하고 Q 사이 거리, Q하고 R 사이 거리, R과 S 사이가 거리가 전부 똑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뭐냐? 그냥 도구예요. 그냥 운동 시간이 같다라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A에서 이제 S는 VT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L은 VT를 맞춰줬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가 요 구간 L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전부 다 TTT가 돼서 그래서 B가 P에서 R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 2T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에서 S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단순하게 뭐냐? B를 풀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A는 그냥 얘는 도구입니다.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B는 뭐냐? 가속도, 그 다음에 등속도, 가속도죠. 이거 아까 전에 봤던 유형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냐? 이동 거리의 B가 1대1로 똑같으니까 이때 걸린 시간의 비율은 2대1이라고 했었죠. 2대1. 아하, 그러니까 B가 PQ 사이에서의 걸린 시간은 2대1을 쓰게 되면은 3분의 1을 곱해 3분의 2t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t가 되고 3분의 4t 그 다음에 QR 사이에서 걸린 시간은 3분의 2t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시간도 다 구했네요. 자, 그럼 기억번 시간에 그쵸, 시간 다 구했죠. 그 다음 기억번 A가 Q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자, 그러면 A의 속력은 V죠. 그 다음에 B의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자, QR 구간에 대해서 B를 접근을 해보면 L은요 3분의 2 V 곱하기 VB가 되니까 VB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V가 되겠죠. 그러면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B는 2분의 3 V로 등속도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근데 니은번.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근데 답의 형태가 뭐예요? 답의 형태가 평균 속도 형태죠. 등공 4번 형태죠. 자, 그러면 이제 등공 4번을 PQ 구간에 대해서 써보면은요, 평균 속도는 이제 두 개 더하면 4분의 5V죠. 아까 2분의 3V였으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5에다가 2로 나누면 4분의 5V죠. 곱하기 몇 초? 3분의 4T 걸렸죠. 네. 자, 그래서 아이고, 니은번은 그냥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냥 걸린 시간이 니은번에서 사실 아까 전에 3분의 4T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S는 VT를 맞춰놨으니까 요건 3V분의 4L이죠. 네. 자, 이거는 등속도에서 아까 전에 설정을 해놨죠. 자, 그러니까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B의 가속도 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등공 1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A1은요 속도 변화량이 0에서 2분의 3이 됐으니까 2분의 3분의 그냥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3분의 4t 걸렸죠? 3분의 4. 자, 그러면 8분의 9가 되겠죠. 그다음 A2는 얼마예요? 자, A2는 지금 속도 변화량이 2분의 3부에서 V가 됐으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1이니까 얘는
지금 2분의 잠깐만, 얘 나중속도 모르죠? 얘 나중속도 구해줘야 되겠네. 그쵸? 아, 이거 나중속도 구해야 되네. 나중속도를 한번 구해보면은요, 자,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제 평균 속도가 얼마를 만족해야 돼요. 왜냐면 t초 동안 L만큼 갔으니까 B도 평균 속도가 이제 RS 구간에서 V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요 R점에서의 속도가 지금 2분의 3V가 되니까 등차수열 관계에 의해서 처음 속도가 2분의 3V고 평균 속도가 V고, 그럼 나중 속도는 2분의 1V가 될 수밖에 없죠. 2분의 1V. 자, 그러니까 2분의 3V하고 2분의 1V의 차이는 V죠. 그래서 V 나누기 거리시간 1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PQ 사이에서가 RS 사이에서보다 크다가 돼서 단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A하고 B가 각각 속력 VA, VB로 기준선 PQ를 동시에 지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PQ를 동시에 지난 후 기준선 S에 여기서도 동시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가속도 방향은 A하고 B가 같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는 A가 B의 3분의 2배이다. 그래서 A의 가속도는 2A이고 그다음 B의 가속도는 3A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속도 방향이 일단은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걸린 시간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2배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2t, 여기는 t가 걸렸고, 그다음에 A는 전체가 3t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죠.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A 나누기 VB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가속도 방향부터 찾아보면은 B가 QR에서 RS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배가 됐어요. 걸린 시간이 더 짧아졌죠. 그니까 이게 뭐라는 거냐? 잠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미안해, 시간 잘못 썼다. 여기가 T고 여기가 2T죠.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시간이 더 길어졌어. 그럼 가속도는 왼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변위가속 분해로 접근을 해보면은요, 일단 B에 대해서 QR 구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동한 거리가 L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속도 벡터 S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왼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SG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3A니까.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QS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동한 거리가 2L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 값은 3SB고요. 왜냐면 3T가 됐으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3SG에다가 3T의 제곱이죠. 3T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9를 곱해요. 그러면은 27SG가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한번 이제 나중에 이따가 연립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해볼까요? 그러면은 2를 곱해볼까요? 2를. 그러면은 2SB 마이너스 6SG는 3SB 마이너스 27SG가 되니까 21SG는요 SB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관계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저기 어디야? PS 구간을 넘어가 봅시다. 이동거리는 3L이고요. 속도 벡터는 이제 3SA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18SG죠. 왜냐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제곱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SA 나누기 SB를 구해야 VA 나누기 VB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SA도 뭐예요? 요것도 이제 SG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은 얘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으면은 요 L이라는 놈은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21SG 마이너스 3SG를 하면은 18SG가 되겠죠. 18SG. 네, 18SG. 자, 그러니까 3L은요 3 곱하면 54
S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SA는요. 잠깐. 근데 이거 어차피 3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그냥 L, SA. 요거는 6으로 해봅시다. 그럼 요건 그냥 18SG가 될 거고, 그럼 SA는 24 SG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그럼 SA는 24 SG이고 SB는 21 SG니까 3으로 나누면은 7분의 8이 되겠죠. 답 몇 번? 네,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자, 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직선 경로에서 물체 A가 속력 V로 X는 0을 지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B는 여기서 뭐를 했대요? 아무튼 얘네들이 동시 출발이고 B는 정지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하고 B는 X는 4L을 동시에 지나고 여기를 동시에 지난대요. 자, 그리고 X는 9L도 동시에 지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X는 9L도 동시에 지난다. 자, 그 다음에 A가 X는 9L을 지난 순간 A의 속력은 5V이고 표는 구간 1, 2, 3에서 A하고 B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 I에서 B의 가속도 크기는 A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A는 등속도, 등가속도, 등속도고 B는 등가속도, 등속도, 등가속도. 네,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좀 주어진 정보를 봤을 때 A가 조금 더 주어진 정보가 많죠. 왜냐면 B는 뭐 아무것도 주은 게 없잖아요. 처음 속도가 정지다, 처음 속도 정지다, 이거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A로 먼저 조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의 V를 1로 잡고 그 다음에 거리 L을 1로 잡으면은요, 요 A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1로 잡을 수가 있어요. 걸린 시간은 1초. 1초. 자, 그러면 대충 뭐 T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구간 3에서도 속력이 5V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거리가 5L이니까 T가 걸린 거죠. 오, 뭐 그나마 조금 볼만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간 2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의 속도는 V, 여기서는 속도는 5V가 되니까 평균 속도는 3V가 될 거고 거리가 3L이니까 여기서도 걸린 시간 얼마? T. 아, 그러니까 A는 0부터 L, L부터 4L, 4L부터 9L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전부 다 몇 초? T, T, T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럼 A는 분석 끝났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B에다가 넘겨서 아까 전에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것처럼 B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B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자, B는 여기서 걸린 시간이 T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4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B를 보시게 되면은 B는 요거 아까 문제랑 똑같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지 않은 비율이다 보니까 0부터 L, 그러니까 거리와 그다음에 속력의 비를 통해서 시간을 찾아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의 비율이 1대 3이고 평균 속력의 비는요, 이제 몇 대 몇이라 했어요. 항상 1대 2라고 했었죠. 당연히 등속도 구간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비는요, 시간의 비는 1대 2분의 3, 즉 2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0부터 L까지를 지날 때 걸린 시간은 2 곱하기 5분의 2, 5분의 4T가 되고요. 그 다음에 L부터 4L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5분의 6T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시간 다 구했네. 5분의 4T, 5분의 6T, 그 다음에 그냥 T. 네, 다 구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간 3에서 B의 가속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속도를 찾아야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전 풀었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속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등속도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의 등속도 구간, 등속도. 자, 그럼 S는 VT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3L은 자, 걸린 시간이 5분의 6T 곱하기 VB가 되는데, 그럼 VB는 얼마가 되냐?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 왜냐면 우리가 1대 S는 VT 관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VB는 2분의 5V가 됩니다. 2분의 5V. 네. 그래서 여기서의 속도는 2분의 5V가 돼요. 자, 근데 이때 평균 속도를 한번 또 찾아보면은
자, 여기가 OV가 돼야 되죠. 평균 속도가. B의 평균 속도가. 왜냐? 이동 거리는 OL인데 걸린 시간 T니까 평균 속도가 OV가 나오겠죠. 자, 그럼 등차 수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 속도가 2분의 5고 평균 속도가 5V면은 2분의 5V만큼 증가했으니까 2.5를 더하면은 7.5, 즉 2분의 15V가 나중 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A는요 0부터 L에서 속도 변화가 2분의 5고 걸린 시간이 5분의 4니까 8분의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3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속도 변화량은 7.5에서 2.5를 빼면 5죠. 5만큼 속도가 변화했고 걸린 시간 1, 그러니까 5죠. 자, 그럼 5는 얼마냐? 5는요 곱하기 25분의 8A를 하게 되면은 5분의 8A가 되니까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빗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가 점 Q를 지난 순간, 그러니까 뭐 V의 속력을 지났다고 해볼게요. 지금 B를 가만히 놨대. 그럼 B는 정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등가속도 운동해서 점 R에서 여기서 충돌을 하겠대요. 만나니까 충돌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P하고 R 사이의 거리는 D이고 그 다음에 R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3분의 4배다. 자, 그러니까 B의 속력을 4V라 하면은 A의 속력은 3V가 된다. 뭐 요런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뭐예요? 빗면 상황이니까 서로의 가속도가 같으니까 서로의 가속도가 같으니까 우리가 상대 속도를 써야 되겠죠. 상대 속도. 자, 그래서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상대 속도를 쓰면은 PQ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로 잡으면 VT는 X로 잡혀버려요. 이게 바로 AB에 대한 상대 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가 B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자, 근데 상대 속도식은 결국엔 등속도 형태하고 똑같잖아요. 등속도 S는 VT 형태랑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속도로 접근을 해보면은 평균 속도는 2V고 걸린 시간 T고 이동한 거리가 D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럼 VT는 2분의 1D니까 X는 2분의 1D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A는 속도 변화가 0에서 이제 V가 됐다가 다시 0, 그 다음에 2V, 3V가 돼가지고 이제 3V로 여기에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A가 어떤 점에서 그래요, 정지를 하겠죠. 정지를 할 건데 이제 속도 변화는 지금 걸린 시간하고 동일하니까 그래서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여기를 V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2V로 내려오겠죠. 세 칸, 네 칸이라는 거예요. 걸린 시간이. 자, 그래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분의 1칸이죠. 4분의 1칸. 그러니까 상대 속도 관점에서 보면은 A가 이제 B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B가 있겠죠. B가 오겠죠. 그리고 상대 속도는 V가 되겠죠. 처음에 떨어진 거리는 2분의 1D였어. 근데 A가 정지할 때 보면은 B는 지금 등속도로 다가오고 있죠. 등속도. 자, 그러고 보니까 2분의 1D 곱하기 4분의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면은 8분의 3D가 돼서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A가 봤을 때 B는 등속도로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쵸? 왜냐면 가속도가 같으니까 상대 속도가 V로 일정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초에 대해서 얼마를 곱해야 돼?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남은 거리는 얼마야? 4분의 3이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두 놈 사이의 거리 2분의 1D에다가 이제 4분의 3을 곱하면은 이제 남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3D가 바로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빗면의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P에서 A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정지가 되겠고, 그다음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빗면을 내려오던 물체 B가 EV로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각각 속력 VA하고 VB로 만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는 VA, B는 VB로 만나겠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A하고 B가 서로 만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상대속도식을 써봐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 S라고 한번 잡아보면은 이때 상대속도식 S는 VT를 만족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은, 근데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등공 몇 번? 3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등공 3번. 그러면 이 AS는 이제 A의 속력이 이제 V라고 나와 있죠. V 제곱을 쓰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가 뭐냐? S가 우리가 임의로 가정을 한 녀석이다 보니까 S를 없애주기 위해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A 곱하기 VT는 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날려버리면은 AT는 2분의 1 V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2분의 1 V만큼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VB는 2분의 5 V가 되고 VA는 2분의 3 V가 되니까 VB 나누기 VA는 3분의 5,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변이가속 분해로 풀어줬으니까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